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시카고 교차로 뉴스 첫 소식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미국의 평균 연료 가격이 몇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 시카고 지역의 평균 유가는 갤런당 3달러 35센트로 지난 10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일부 교외 지역에서는 3달러 미만의 가격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에디슨 지역의 샘스클럽 주유소는 갤런당 2달러 64센트, 퀵트립 주유소는 갤런당 2달러 85센트의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서쪽 교외 지역인 뉴 레녹스에서도 갤런당 2달러 87센트의 주유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가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 2주 정도 더 하락한 후에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2월 중순부터 계절적 유가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우호 네트워크가 지난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사랑의 점포 나누기 연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랑의 점포 나누기 행사는 매년 한인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주류 사회와 함께 나눈 행사로 한미 우호 네트워크가 10여 년 넘게 진행해온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윌링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패트릭 호처 윌링 시장과 30 지역구 상원의원 아드리안 존슨 등이 행사에 참석했으며 미국 지역 참전 용사회에서는 맥 커맨더 이외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진한순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시, 주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차세대 한인 리더를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한인 이민자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임원진은 추운 시카고 겨울, 추위에 열악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따뜻한 점퍼를 제공해 줌으로써 한인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해당 행사는 10여 년 동안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협의회가 지난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노스브룩 소재 힐튼 호텔에서 북한 인권 참상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박귀원 수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의 진실을 알리고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대두되는 이 시기에 북한 인권 참상 강연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보다 시의성 있는 정책과 내용이 알려지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김길령 시카고 협의회장 및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윤기로 중서부 한인의 연합회장의 응원사가 함께했습니다.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강연회는 이찬 간사의 사회와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의 강연이 유엔을 통한 다자 인권 외교 활용, 북한 어린이 및 여성 인권의 참상, 글로벌 인권 이슈에 대한 우리의 기여 노력 강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글로벌 연대 강화 필요성 등이 다뤄졌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날 강연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역회의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평화통일 여론 형성 및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북한 인권 참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일요일 밤 일리노이주 일부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지진은 일요일 밤 10시 10분쯤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일리노이주 윌튼빌에서 서북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깊이는 5마일에 약간 못 미쳤습니다. 이는 일리노이주 마운트 버논에서 남서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보고 당시 부상자나 건물 파손은 없었습니다. 규모 3.1 지진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 등에게는 실내에서 흔들림이 현저히 느껴지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강도입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16일 토요일 오전 12시 35분쯤 수화물을 견인하는 차량이 게이트에서 승객 수송을 위해 주차 중인 아에로 멕시코 661편 비행기와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멕시코 과달라로 비행 예정이었고 사고 직후 경찰은 승객들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달 초 각기 다른 두 대의 비행기가 오헤어 공항 제2터미널에 착륙 후에 게이트로 향하던 중에 서로 날개 끝을 부딪히면서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민자 보호소에서 생활하던 5살 소년이 사망하고 1살짜리 소녀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18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경 필젠의 세르막 로드와 할스테드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이민자 보호소에서
소년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코모 아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신원은 진 카를로스 마르티네즈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소년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호소에서 1살짜리 소녀도 열과 구토 증세를 보여서 UIC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녀의 상태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호소는 시가 운영하는 것으로 창고 안에 위치해 있으며 1,000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장 브랜든 존슨은 성명을 발표하고 5살 진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의 비극적인 죽음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은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웹사이트에 따르면 시카고 출신 유명 조각가 리차드 헌트는 지난 16일 토요일 향년 88세 나이로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1935년에 태어난 헌트는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자랐고 1950년대 시카고 미술학교에 다니며 조각에 열중했습니다. 헌트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미술관에 소장된 영웅 건설과 현재 워싱턴 DC의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및 문화박물관에 걸려있는 스윙 로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그가 태어난 우드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에밀 틸의 기념비인 영웅 승천의 조각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헌트는 미국 미술관의 커미셔너로 재직했으며 2009년 국제조각센터의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서 일생 동안 30개 이상의 주요상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의 부인 MK 프리츠커 여사는 올해 헌트의 업적을 인정하고 2023년 4월 24일을 리차드 헌트의 날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충격적인 증오 범죄를 분석한 데이터를 시카고 경찰로부터 입수했다고 ABC7이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시카고에서 증오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은 미해결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시카고에서 보고된 증오 범죄 건수는 이미 2022년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고 작년 한 해 동안 206건이 접수된 데 비해서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256건의 증오 범죄가 신고됐습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이런 미해결 사건을 줄이고자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경찰서장이었던 빌 쿠시너는 시카고 경찰국의 인력 부족이 미해결 사건의 증가로 본다고 밝히고 실제로는 많은 사건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311을 시민들을 위한 표준화된 접수 시스템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11은 911보다도 시민들이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100가지 언어로 제공돼서 시민 누구나 경찰의 대응을 손쉽게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퀘이커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의심되는 그래놀라바와 그래놀라 시리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퀘이커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2일인 퀘이커 믹추이 바를 비롯해서 추이 딥스 제품과 퀘이커 심플리 그래놀라 시리얼 등 40개 이상의 제품이 대상입니다. 질병에 대한 확인된 보고는 없지만 식품의 살모넬라균 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리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염 후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설사, 발열, 복부 경련이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더 심한 경우에는 발열, 통증, 무기력, 발진,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퀘이커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 고객에게 사과하고 모든 제품을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을 보유한 사람은 1800-492-9322번으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자세한 정보 또는 제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눈 덮인 숲속에 갇혀서 다른 차량의 도움을 통해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출시하며 이 차량은 어디든 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면서 어떠한 행성에서든 버틸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고 광고한 바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된 영상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용 트리를 싣는 사이버 트럭이
캘리포니아주 스타니슬라우스 국유림에서 눈과 진흙이 섞인 산 오르막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고군 분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자력으로 비탈길을 빠져나오지 못하자 포드사의 트럭이 줄을 연결해서 차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매트 챔버스는 겨울 눈길 시험 주행을 하고 있던 사이버 트럭이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서 트랙션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게시물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자 짐 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이 영상은 포드가 만든 광고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상황은 산길을 운행할 때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임종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